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은 기본 강좌죠. 베이직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작업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렌더링, 즉 파일을 만들어주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신나는 눈썰매 완성 프로젝트가 열려 있는 상태고요. 지금처럼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났다면 자, 이제 파일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파일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자, 파일 메뉴에 그 다음에 익스포트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비디오 파일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맨 위쪽에 있는 미디어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치 리스트, 우리가 배치 캡처에 대한 강좌에서 배치 리스트, 만들어진 배치 리스트를 별도의 배치 리스트로 만들어줄 때 사용이 되죠. 자, 그리고 자막을 위한 타이틀을 파일로 만들 때 사용이 되고요. 자, 그리고 테이프 기능이 있는데요. 테이프 기능 사용을 하게 되면은 현재 작업한 내용을 이제 테이프로 녹화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장치가 당연히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 또 활성화되고요.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요즘은 그죠? 거의 이제 디지털 이 파일로 동영상 파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테이프 기능을 사용할 일은 뭐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EDL, OMF, AAF 그리고 파이널 컷 프로 자, 요 네 개의 기능은 현재의 프리미어 프로에서 작업한 요 작업 내용을 다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편집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불러와서 작업을 하기 위한 그런 파일을 만들어 주는데요. 자, 보통 이제 매킨토시용 파이널 컷 그리고 아비드 편집이라 그러는데요. 아비드라는 그러한 편집 툴이 있습니다. 자, 그 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 파일을 이제 만들어 주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적합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분만 이용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일반적으로 만들어주는 미디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을 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익스포트 세팅 창이 나타났고요. 자, 왼쪽은 화면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이제 만들고자 하는 장면에 대한 영역을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워크 에리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워크 에리어는 타임라인에 지정된 그 워크 에리어라고 또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우측에서는 이제 만들어질 파일을 세부적으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좌측부터 살펴봅니다. 자, 아웃풋. 자, 아웃풋은 최종적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그 아웃풋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자, 워크 에리어의 영역을 자, 이렇게 지정을 해줬다. 자, 그러면 자, 여기 요 부분이죠. 이제 편집이 된 부분은 이제 파일로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작업은 했는데 전체가 아니라 특정한 부분만 파일로 만들어서 그 부분만 확인을 하고자 한다면 자, 이렇게 특정 그 부분만 지정을 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이제 원점으로 되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뭐 소스 스케일링은 뭐 여기서 특별히 사용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자, 소스로 갑니다. 소스. 자, 소스는 이제 화면을 자를 때 사용이 되는데요. 가령 화면의 뭐 가장자리 부분에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 자, 혹은 또 불필요한 장면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지금 이 크랍을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자, 크랍을 선택을 해주면은 자, 이렇게 4개의 모서리의 포인트가 만들어지고요. 자, 이 포인트를 조절을 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질 그 영역, 화면 영역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위쪽에는 레프트 탑, 라이트 바텀. 자, 사방에 그 편집 잘라내는 그 부분을 직접 수치를 통해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뭐 전체를 다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크랍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됐고요. 이번에는 이제 파일에 대한 세부 설정을 해줄 수 있는 익스포트 세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스포트 세팅의 맨 위쪽에 보면은 이제 매치 시퀀스 세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현재 작업에 사용이 되고 있는 요 시퀀스와 똑같은 속성, 즉 규격으로 이제 만들어줄 때 지금의 매치 시퀀스 세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은 별도의 설정 필요 없고요. 이미 시퀀스에서 다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시퀀스와 동일한 이제 파일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세부 설정을 해주기 위해서는 해제를 해주면 되겠고요. 자, 해제를 한다는 거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파일을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만들겠다는 것이죠. 자, 먼저 포맷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포맷은 이제 확장자입니다. 어떤 파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자, AAC 오디오, 그 다음에 AIFF, 뭐 이런 것들은 자, 오디오에 이제 중점을 두는데요. 특히나 이제 5.1 채널을 만들어줄 때 사용이 되는 자, 그런 오디오 모드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요. 자, 뭐 오디오에 대한 그 강좌에서 살펴본 적이 있었죠. 자, 그리고 애니메이션 GIF가 있는데요. 인터넷상에서 구현이 되는 동영상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홈페이지에 움직이는 이미지를 표현할 때 지금의 GIF 애니메이션 주로 사용을 하는데 자, 과거에는 많이 사용이 됐지만 요즘 이제 플래시 애니메이션 파일로 대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 편이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AVI 일반적인 비디오 파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의 요 AVI와 아래쪽 AVI가 있는데요. 아래쪽 AVI는 언컴프레스로 되어 있죠. 자, 압축을 안 한 가장 좋은 품질의 AVI 파일, 동영상 파일을 만들 때 사용이 되는데 압축을 안 하기 때문에 파일의 용량도 상당히 큽니다. 가령 10분짜리 영상을 만들었다. 자, 그러면 아마 몇십 메가 정도는, 몇십 메가 아니면 몇십 기가 정도는 될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압축형 AVI 파일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자, 지금 압축형 AVI 파일이 지금 선택이 된 상태인데요. 자, 아래쪽을 보면은 비디오 쪽을 보면은 비디오 코덱 이제 압축 방식이죠. 자, DV 방식 뭐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파일을 압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뭐 즐겨 사용하는 건 아무래도 이제 DV NTSC 방식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여러분들 컴퓨터에는 없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자, 여기 그래스밸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에디우스라는 동영상 편집 툴이 있는데 요즘 방송국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편집 툴이죠. 자, 이 같은 이용태닷컴에서는 이제 에디우스 강좌 역시 준비되어 있죠. 기호에 맞게 역시 편집 툴도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 밖에는 뭐 특별히 사용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하튼 자, 압축 방식 역시 사용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BMP와 그 다음에 GIF. 자, GIF는 애니메이션 타입이 있고요. 자, 일반 스틸 타입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JPG,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PNG, 타가, 그 다음에 TIFF, 뭐 이런 것들은 스틸 이미지 파일을 만들 때 사용이 됩니다. 자, 현재의 동영상 작업을 스틸 이미지 파일로 만들 때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시퀀스 파일이죠. 우리 본 강좌 처음에 파일 불러오는 그 강좌에서 시퀀스 파일 형태에 대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낱장 형태의 파일을 만들 때는 지금의 스틸 이미지 파일 형태로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작업한 요 내용 중에서 알파 채널, 즉 투명한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그 투명한 부분을 그대로 보존을 하고자 한다면 자, BMP나 JPG와 같은 이러한 파일은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알파 채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PNG나 타가 혹은 TIFF 파일을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자, 뭐 용량에 상관없이 가장 좋은 품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TIFF. 자, 용량에 영향을 좀 받는다면 PNG 형태로 혹은 타가 형태로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H.264 요즘 뭐 많이 사용이 되는 엠팩4 파일을 주로 만들 때 사용이 되는 자, 그러한 형식이고요. 자, 그리고 엠팩4는 또 아래쪽에 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선택해 보면은
설정하는 그 옵션들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 번씩 테스트를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비디오 파일이 만들어졌는지 비교를 해 보시는 것이 좋고요. 자, 그리고 엠팩2 방식, 그리고 엠팩2 블루레이. 자, 요즘 이제 DVD보다 훨씬 많은 용량의 데이터를 담을 수가 있죠. DVD의 용량은 4.7기가죠. 뭐 양쪽으로 사용이 되면은 8.5기가 정도 사용이 되고요. 자, 이에 반해서 블루레이는 단면을 사용할 때 25기가, 양면을 사용할 때는 뭐 최대 50기가까지 데이터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품질, 그죠? 초고품질의 비디오 파일을 담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아직 대중화는 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직 블루레이를 재생을 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가격이 조금 더 비싸고요. 자, 그리고 컴퓨터 사양입니다. 용량이 아주 크기 때문에 자, 플레이어로 재생을 했을 때 화면이 좀 버벅, 그죠? 끊기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블루레이 시대는 아직 아닌 것 같고요. DVD를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되겠죠.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 동영상 파일, 즉 비디오 파일을 만들어 줄 수 있겠고요. 이제 오디오 파일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위쪽에 있는 이러한 오디오 파일, 그리고 자, 일반적인 오디오 파일은 mp3죠. 어디 있나요? mp3 여기 있네요. mp3 파일.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웨이브폼 오디오죠. AVI라는 확장자를 가진 이러한 오디오 파일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맨 아래 윈도우 미디어가 있는데요. 자, 인터넷상에서 많이 사용을 했던, 뭐 요즘도 사용을 하긴 하지만 품질이 좋은 반면, 그러니까 압축률이 좋다는 거죠. 용량이 작은 WMV라는 그런 확장자를 가진 비디오 파일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작업한 내용을 어떤 매체를 통해서 볼 것인지에 따라서 포맷의 방식, 포맷의 선택이 다양해집니다. 자, 이 부분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서는 어떤 거를 해볼까요? 아무래도 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 게 AVI 아니면 인터넷 방송을 위한 WMV 뭐 이런 거, 아니면 엠팩2 뭐 이런 걸 많이 사용을 하겠죠. 자, 여기에서는 엠팩2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뭐 설정하는 방법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엠팩2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자, 엠팩2 파일은 주로 이제 DVD 만들 때 사용이 되는데요. 조금 확장을 시켜 놓고요. 자, 세부 설정은 필터부터 시작을 해봅니다. 필터. 자, 필터는 필터에 대한 적용을 해줍니다. 자, 가우시언 블러가 적용이 되는데요. 비디오 이펙트에 가우시언 블러가 있죠. 화면을 좀 흐리게 해주는데요. 자, 여기 최종적으로 파일을 만들 때 가우시언 블러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자, 화면을 좀 흐릿하게 해줍니다. 자, 화면을 약간 흐릿하게 해준다는 것은 자, 여기에 나타나는 뭐 잡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커버하기 위해 사용이 되는데요. 자,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지금의 가우시언 블러는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비디오로 가봅니다. 비디오는 비디오에 대한 설정이죠. 자, 기본적으로 지금 베이직 비디오 세팅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매치 소스는 이제 이 소스와 매칭 시킨다는 것이고요. 자, 여기 퀄리티. 자, 퀄리티는 이제 품질에 대한 설정입니다. 지금 75로 되어 있는데요. 수치가 높을수록 품질이 좋아지고요. 자, 요것을 이제 초당 사용이 되는 그 전송률에 대해서 환산하면 7.5메가 정도 되겠네요. 자, 그리고 화면 비율은 자, 여기에 해제를 해준 다음에 자, 해제를 해준 다음에 여기서 별도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 보면은 이제 프레임 레이트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프레임 레이트는 뭐 다들 아시죠? 초당 사용이 되는 프레임 개수.
자, 그 다음에 뭐 비율, 화면 비율, 그 픽셀의 비율이죠.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텔레비전 방식입니다. 자, 영상의 이제 규격이죠. 예, 영상 모드를 NTSC로 할 것인지 파일로 할 것인지 자,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우리나라는 NTSC 사용한다고 했었죠.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자, 여기 비트레이트. 자, 이 데이터, 영상 데이터에 대해서 초당 전송이 되는 그 전송률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미니멈 비트레이트는 최소 비트레이트, 그 다음에 자, 타겟 비트레이트는 이제 지정된 타겟으로 정의되는 자, 그런 비트레이트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자, 맥시멈 비트레이트는 최대 비트레이트죠. 자, 여기에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해줄 수 있는데요. 자, 이 컬러가 많이 들어가는 이러한 영상일 경우에는 자, 맥시멈 비트레이트를 뭐 가급 좀 높여서 사용을 해주는 것이 좋겠고요. 자, 지금의 이 비트레이트에 따라서 사실 이제 품질이 많이 좌우가 됩니다. 비트레이트 이 수치가 높아질수록 그만큼 품질이 좋아진다는 것이고요. 자, 파일은 상대적으로 커집니다. 자, 그리고 비트레이트 엔코딩 방식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여기 CBR, VBR 뭐 이런 게 있는데 요즘 뭐 보시면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요 CBR과 VBR의 차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더군요. 자, 그리고 원패스, 투패스가 있는데요. 자, 파일을 만들 때의 렌더링이죠. 이제 인식하는 그 과정을 한 번 할 것인지 두 번 할 것인지. 자, 두 번 하면 그만큼 이제 품질이 좋아지겠죠. 반면 렌더링 시간, 즉 파일이 만들어지는 시간은 다소 더 오래 걸립니다. 자,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아래쪽은 좀 넘어가고요. 그죠? 비디오 포맷, 뭐, 그 다음에 뭐, 중복되는 게 또 있네요. 예, 화면에 이제 비율 또 여기서 설정이 됩니다. 자, 지금의 이제 엠팩트는 비교적 다른 파일보다 이렇게 비디오 세팅 부분이 좀 복잡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일단 넘어가고요. 이제 여기에 대한 좀 지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일반적인 그 기본 값을 그냥 사용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요 살펴본 그 옵션에 대해서만 알고 있으면은 다른 포맷에 대한 설정을 하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디오로 가봅니다. 오디오. 자, 오디오는 오디오에 대한 설정이죠. 자, 오디오는 이제 자, 오디오 포맷. 자, 돌비 디지털로 사용할 것인지, 엠팩 방식으로 사용할 것인지 사용할 수 있고요. 자, 돌비 디지털은 아무래도 이제 입체적인 이제 서라운드 그 오디오를 표현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자, 뭐 가정에는 홈시어터 아니면 극장용 작업이라면 지금의 작업이 자, 지금 돌비 디지털을 이용을 해 주는 것이 좋겠고요. 자, 베이직 오디오 세팅 쪽에서 보면 샘플레이트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음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음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초당 역시 데이터가 전송이 되는 그 전송률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48이 48,000이 있고요. 44,100, 그 다음에 32,000이 있습니다. 자, 요것을 헬즈가 아닌 킬로헬즈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이제 10단위로 바뀌는데요. 48kHz, 그 다음에 44.1kHz, 32kHz 이렇게 됩니다. 48은 DVD급이고요. 그 다음에 44.1kHz는 오디오 CD급 음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32kHz는 이제 방송급 음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업 상황에 맞게 역시 적절하게 설정을 해주면 되는데요. 자, 뭐 화려한 그런 이제 배경음악이죠. 악기를 사용하거나 뭐 이러한 음악이 아니라면 48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48kHz는 이러한 아주 환상적인 그러한 악기를 사용을 해서 만든 그런 음악을 사용을 했을 때 주로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자, 뭐 현장음이나 뭐 사람 음성 뭐 이러한 이제 비교적 단순한 소리를 사용을 한다면 이렇게 높게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작업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디오 레벨은 자, 여기 지금 엠팩1 레이어 1, 2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 방식을 사용하는 게 아무래도 좀 품질이 좋겠죠. 자, 오디오 모드는 스테레오 할 것인지 아니면 자, 여기 조인트 스테레오가 있는데 방식이 약간의 차이가 있죠.
자, 역시 이 부분은 인터넷을 통해서 좀 검색을 해서 둘의 차이를 좀 비교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제가 숙제를 너무 많이 주나요? 자, 여하튼 자, 이게 오디오 부분도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오디오에 대한 공부를 좀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뭐 영상 하시는 분들은 오디오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방식을 사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듀얼 채널, 뭐 싱글 채널, 모노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비트레이트가 있네요. 이제 데이터 전송률이죠. 그럼 비트레이트 값이 역시 높을수록 품질이 좋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참고로 MP3죠. MP3 그 오디오 파일을 만들 때 우리가 평균적으로 한 128kbps급으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 MP3를 통해서 음악을 많이 들어봤었죠. 자, 그 음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비트레이트를 잘 환산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드밴스 세팅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모델에 대한 설정 이제 해줄 수 있는데요. 역시 이 부분은 자, 그냥 넘어갑니다. 좀 복잡하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멀티플레이서가 있는데요. 자, 멀티플렉서는 여러 개, 그죠? 세팅을 이제 여러 방식으로 이제 해줄 수 있게 설정을 할 수 있겠죠. 자, 베이직 세팅에서 이제 지금의 이 파일을 뭐 엠팩트 일반적인 그냥 파일로만 사용할 거다. 그러면 엠팩트 아니면 DVD 전용으로 만들 거다. 그럼 DVD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 비트레이트에 대한 설정 또 여기에서 또 해줄 수가 있네요. 예, 됐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 그냥 역시 기본적인 앞서 비디오와 오디오에 설정이 된 요 값을 그냥 사용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캡션은 이제 화면에 나타나는 뭐 이런 이제 보조 자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DVD 같은 경우에는 캡션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예. 자, 그런데 캡션을 여기에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DVD를 만들어주는 이제 앙코르죠. 앙코르 DVD. 자, 그 프로그램에서 캡션을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자,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FTP는 만들어진 파일을 직접 사이트죠. 예. 동영상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웹상에서 인터넷상에서 동영상 서비스를 하기 위한 FTP 서버에 직접 파일이 만들어지면 전송을 하게 됩니다. 자, 사용을 하고자 한다면 체크를 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FTP 서버 네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전송이 될 이제 포트 알아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경로, 그죠? 경로 알아야 되고요. 자, 그 밖에 이제 로그인 해야 되기 때문에 로그인 할 수 있는 아이디와 패스워드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설정이 됐다면 이제 파일이 만들어진 즉시 설정된 그 FTP 서버로 파일이 전송이 되겠죠. 자, 역시 이 부분 역시 뭐 우리가 특별히 기능 많이 사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건 인터넷 이제 관리자들이 주로 하기 때문에 뭐 파일을 만들어줘서 이제 전달을 해주면 그 만들어진 전달받은 그 파일을 직접 이제 FTP 서버에 전송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직접 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혹시나 또 여기 기능을 사용하다가 뭐 인터넷 장애가 생긴다거나 그러면 또 문제가 되겠죠. 자, 여하튼 자, 지금 이제 필터부터 FTP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의 요 옵션 설정 옵션들은 포맷에 따라서 이거보다 뭐 그죠? 설정 옵션이 적은 것도 있고요. 자, 많은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엠팩트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설정을 했다면 최종적으로 이제 파일을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세이브 프리셋이 있습니다. 설정된 요 값을 이제 다음 작업에서도 사용을 하고자 한다면 세이브 프리셋을 통해서 요 프리셋에 새롭게 등록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선택된 포맷의 프리셋은 즐겨 사용이 되는,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규격들이죠. 자, 역시 이 규격을 선택을 해서 한 번에 그냥 설정 없이, 별도의 설정 없이 사용을 해도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웃풋 네임이죠. 아웃풋 네임을 클릭합니다. 클릭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만들어질 경로로 이제 이동을 해줍니다. 자, 이동을 해주고요. 파일 이름 해줘야 되겠죠. 입력. 신나는 뭐 눈썰매 뭐 이런 식으로 파일 이름 만들어주고요. 저장. 됐죠? 자, 그럼 경로와 이름이 설정이 됐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 중요하죠. 익스포트 비디오 오디오. 작업한 내용 중에서 비디오를 출력하겠다, 만들겠다, 그러면 체크. 자, 오디오를 만들겠다, 그럼 체크. 만약 오디오는 없이 비디오만 만들겠다, 그러면 익스포트 오디오는 해제를 해주면 됩니다. 자, 프리미어가 동영상 편집 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디오는 사용을 하게 되겠죠. 예, 이 부분 또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만약 이 포맷이 오디오 포맷이죠. MP3나 외부 형태로 선택이 됐다면 비디오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자동으로 해제가 되고요. 자, 이제 모든 설정이 끝났습니다. 네, 끝났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제 파일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자, 익스포트 요 버튼을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익스포트 요 버튼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파일이 만들어지고요. 자, 그리고 왼쪽에 있는 Q죠, Q. 자, Q 버튼을 사용을 하게 되면 여러 개의 지금 설정된 요 내용이 윈도우 미디어 엔코더라는 창이 열리면서 거기에 이제 렌더 목록으로 등록이 됩니다. 자, 등록이 되면 거기에서 윈도우 미디어 엔코더에서 직접 파일을 또 만들어 줄 수 있는데요. 윈도우 미디어 엔코더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 설정된 요 내용을 하나의 파일이 아니라 또 여러 개의 파일을 만들 때 사용이 되는데요. 자, 비교를 하기 위해서 비교를 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가령 지금 mpeg2 방식으로 사용했고요. 뭐 여러 가지 설정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파일을 만들어서 비교를 하고 싶다. 뭐 여러 개의 파일을 만들어서 서로 비교를 해서 가장 적당한 것을 사용하고 싶다. 아니면 클라이언트 측에서 뭐 여러 개의 파일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 여기서 설정을 해 놓은 다음에 Q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미디어 엔코더가 이렇게 실행이 되게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목록에 등록이 되는데요. 목록에 등록이 되면 이 이제 등록된 목록, 그죠? 목록이 이제 차례대로 이제 렌더링이 됩니다. 렌더링이 되고요. 자, 지금 목록은 이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특별히 뭐 의미는 없겠지만, 자, 그리고 위축으로 가보니까 사전 설정 브라우저라는 게 있는데,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영문으로 되어 있는지 한글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여하튼 뭐 이 부분은 이제 지금 설정된 그 속성에 대한 내용을 확인을 해줄 수가 있고요. 됐습니다. 이제 인코딩, 즉 렌더링을 통해서 이제 파일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여기 지금 대기열 시작이라는 이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현재 여기 대기열에 있는 이 파일들이 목록들이 이제 파일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소스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자, 소스 추가를 클릭하면 이제 새로운 파일을 등록해서 사용을 해줄 수가 있는데, 뭐 현재는 만들어진 게 하나도 없죠. 됐고요. 자, 계속해서 자, 여기에 지금 뭐 노란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요 글자들 있죠. 예, 요 글자들을 클릭을 해주면은 다시 이제 익스포트 설정 창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한글판을 설치를 했네요. 그죠? 윈도우 미디어 엔코더, 어도비 미디어 엔코더를 한글판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글로 이렇게 메뉴가 바뀌어서 나타나는데요. 프리미어가 한글판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뭐 한글판이 편한 분들은 또 한글판을 사용을 해도 되겠죠. 자, 근데 일반적으로는 또 영문판을 또 많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영문판으로 이제 학습은 했는데, 영문판을 통해서 먼저 학습을 한 다음에 한글판을 보게 되면 훨씬 또 편하죠. 자, 근데 또 실무에서는 영문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한글판을 통해서 배운 후에 영문판을 보면은 또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처음엔 아예 영문판을 통해서 배우는 게 좋습니다.
자, 여하튼, 자, 여기 익스포트 설정이죠. 내보내기 설정. 좀 낯서네요. 자, 익스포트 설정을 다시 할 수 있는 이런 창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미 설정을 다 끝냈기 때문에 창을 닫았습니다. 자, 그리고 사용자 정의, 그 다음에 경로입니다. 파일이 만들어질 경로 다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자, 자꾸 헷갈리네요. 자, 예전에는 윈도우 미디어 엔코더라는 이름을 사용했기 때문에 자꾸 이제 입에 배어 있는데요. 자, 어도비 미디어 엔코더. 자, 그냥 미디어 엔코더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미디어 엔코더를 사용하면 이처럼 여러 개의 속성을 가진 파일 목록을 등록을 해놓고 한 번에 일률적으로 렌더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목적으로 사용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자, 일단 창을 다시 닫습니다. 닫고요. 자,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익스포트 미디어. 자, 그럼 또 열렸죠? 자, 여기에서는 자, 다른 포맷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뭐 원하는 포맷으로 설정을 했다면 자, 다시 Q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서 만들어 놓았던 그 목록을 제외하고 하나가 더 만들어졌죠. 자, 이처럼 서로 다른 포맷, 즉 속성을 만들어 놓고 한 번에 렌더링 할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었고요. 자, 역시 창을 닫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익스포트 미디어로 들어가서요. 자, 이번에는 WMV죠. 자, 윈도우 미디어를 선택을 해줍니다. 선택을 해주고요. 자, 역시 WMV 파일 만들어 주는 형태로 됐죠. 자, 이번엔 Q를 사용하지 않고요. 익스포트 버튼을 클릭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정된 이 내용이 파일로 만들어지겠죠. 자, 즉석에서 파일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익스포트 아니면 대결에서 여러 개의 속성을 설정한, 즉 포맷을 설정한 그 파일을 일률적으로 만들어 주고자 한다면 Q를 통해서 미디어 엔코더를 열어서 거기에서 이제 파일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자, 익스포트 선택. 자, 이제 파일이 만들어지겠죠. 자, 파일이 만들어진 경로는 아까 이제 설정을 했었죠. 최종 해당 학습 폴더 렌더죠. 예, 렌더에 관한 그 폴더에 저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자, 파일이 만들어지는 시간은 컴퓨터의 성능과 그 다음에 이제 이 설정 값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났죠. 자, 렌더가 끝났습니다. 이제 파일이 만들어졌을 텐데요. 자, 만들어진 그 경로로 가 보면은 자, 이렇게 WMV라는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확인해 보면 자, 이렇게 영상이 재생이 되죠. 자, 여기까지만 살펴봅니다. 자, 이처럼 최종적으로 익스포트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작업한 내용을 또 다양한 형태의 파일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앞서 자, Q를 통해서 등록을 해 놓았던 그 파일들 다시 한번 WMV를 통해서 등록을 해 봅니다. 자, 미디어 엔코더가 열렸고요. 아까 두 개였던 목록이 3개로 늘어났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미디어 엔코더 이 상태에서 파일을 만들어 주고자 한다면 자, 지금의 요 대결 시작이죠. 요 플레이 버튼 모양의 요 버튼을 클릭을 하면 지금 대결에 있는 3개의 이 목록이 목록 설정된 목록에 맞게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파일을 만들어 보시고요. 자, 이것으로써 작업한 내용을 파일로 만들어 주는 그 과정까지 살펴봤습니다. 뭐 지금까지 살펴본 이 과정은 이제 프리미어의 기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본기 확실하게 익혀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학습을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저는 또 다음 강좌를 통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